얘들아, 할매가 오늘 아주 묘한 이야기 하나 해줄게. 밤늦게 혼자 불 끄고 듣지 마라. 할매도 겪은 건 아니지만 한 사연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영 묘하더라고. 한 40대 아저씨가 겪은 일인데 이 양반 말이야. 몇 년 전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 아버지는 아저씨에게 정말 큰 산 같은 존재였지. 언제나 든든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던 분이셨어.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아저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대. 그 슬픔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 매일 밤 아버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낮에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거야. 깜짝 놀랐지. 안 그래? 할매도 손주들이 DM이니 카톡이니 하는 건 알지만 돌아가신 분이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 같잖아. 정말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그런 일이었을 거야. 아저씨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조작인가 싶어서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비볐대.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 아저씨 말로는 처음엔 누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 아버지 휴대전화는 자기가 갖고 있었고 계정도 전부 정리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저씨는 혹시라도 아버지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봐 모든 계정을 일일이 확인하고 해지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철저하게 정리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저씨에게만 불렀던 애칭, 즉 자기만 아는 별명이나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추억 이야기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저씨 어릴 적에 손잡고 갔던 동네 작은 빵집 이야기, 아니면 여름밤 평상에 앉아 같이 보았던 별똥별 이야기처럼 말이야. 땡땡아, 아빠다.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처음엔 소름이 쫙 돋았대. 막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발랑발랑 뛰더래. 귀신인가? 해킹인가? 아니면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예약 메시지 같은 걸 설정해 두셨던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그래? 할매도 손주들 몰래 밤에 공포 영화 보다가 가끔 이러거든. 너무 무서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심호흡하고 말이야. 도대체 이 메시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미스터리함이 아저씨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거야. 아저씨는 처음엔 답장을 안 했어. 무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죽은 사람이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게다가 혹시라도 답장을 했다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웠을 거야. 그런데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야.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치 아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앓으셨던 지병에 대한 이야기, 병세가 악화되던 당시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아저씨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주셨던 약속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커서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같은 덕담이나 아저씨와 단둘이 비밀처럼 나누었던 이야기들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대. 할매가 듣기에도 이건 평범한 장난은 아니더라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 중에 자기가 모르는 게 있나 싶어서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그런데도 메시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왔어. 밤낮 가리지 않고. 삐리릭 삐리릭 하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아저씨의 가슴이 철렁했대. 휴대폰 알림음만 들어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겠지.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을 거야. 아저씨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미스터리하고 기괴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저씨는 점점 더 지쳐갔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보였지. 하루는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 땡땡아, 아빠가 내 방 책상 서랍 속에 뭘 넣어놨다. 한번 찾아봐라.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 아버지 방도 아니고 자기 방 책상이라니.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 방 책상을 정리한 적이 없었거든. 자기 방은 온전히 자기만의 공간이었고 아버지가 거기 무언가를 숨겨두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지. 뭔가 홀린 듯이 자기 방 책상 서랍을 열어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 아저씨는 허탈한 마음에 서랍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봤는데 그때 손끝에 뭔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대. 뭔가 얇고 단단한 게 서랍 바닥에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던 거야. 그걸 떼어내보니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어.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 글씨로 사랑하는 아들 땡땡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대. 아저씨는 눈물이 핑 돌았대.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를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고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겠지.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안아주는 듯한 따뜻함과 동시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흔적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에 대한 슬픔이 함께 밀려왔을 거야. 할매도 손주들 어렸을 때 써준 편지 보면 괜히 코끝이 찡하더라고. 그 편지 봉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지.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오래된 손목시계와 함께 짧지만 정성 어린 편지가 들어있었대. 그 시계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늘 차고 다니시던 시계였어. 아저씨는 그 시계를 보자마자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대. 편지 내용은 이랬어. 땡땡아, 이 시계는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차고 다니던 시계다. 수많은 시간을 아빠와 함께 했으니 이제 내가 이걸 차고 아빠 목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리고 아빠가 남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단다.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더 이상 세상에 없겠지만 언젠가 아빠가 너에게 보낼 메시지를 받게 될 거다. 그 메시지는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또는 길을 잃었을 때 찾아갈 거야. 그러니 놀라지 마. 그건 아빠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니까.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내 삶의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게라.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보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어. 아저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낼 거라고 예상하고 편지를 써놓으셨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겠지. 마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야. 이 편지는 단순히 유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일종의 미스터리한 퍼즐 같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대. 아저씨는 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미스터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 아버지는 과연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 그때부터 아저씨는 아버지 계정에서 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바뀌었지. 메시지는 계속해서 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과거의 일들을 언급했고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내일 저녁에 찾아올 손님을 잘 맞이해라. 그 손님은 내게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같은 내용이 오면 다음 날 정말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와서 아저씨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기였대. 할매가 듣기에도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니겠어?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중요한 순간마다 직접 나서서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이야. 아저씨는 이걸 단순히 해킹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대. 점점 더 미스터리 속으로 깊숙이 빠져드는 기분이었겠지. 이 메시지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고 아저씨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 아저씨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분석하며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대. 그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야. 때로는 메시지가 너무 난해해서 밤새 고민하기도 했고, 어떤 메시지는 아저씨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듯한 역할을 하기도 했대. 아저씨는 이 메시지들이 아버지의 여운이 보내는 신호라고 믿기 시작했어. 가장 미스터리한 메시지는 이랬어. 땡땡아, 아빠가 내게 숨겨둔 보물이 하나 있단다. 그 보물은 바로 내가 잊고 살았던 아빠의 꿈이다. 아저씨는 이 메시지를 받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대. 아버지의 꿈이라니?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아저씨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거든. 아저씨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셨는지 기억해냈대.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밴드 활동도 하셨고 기타 치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대. 밤늦게까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대.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악의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직장인이 되셨던 거야. 아저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기타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대. 왠지 모르게 슬프고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꿈을 마주하는 것이 아플 것 같아서 그랬겠지. 아저씨는 메시지를 받고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대. 아버지의 꿈을 자기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버지만큼 음악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지.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낡은 기타 케이스를 열었어. 케이스 안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낡은 기타가 고이 잠들어 있었대. 아저씨는 그 기타를 꺼내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대. 기타의 나무결을 쓰다듬는 손길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을 거야. 그리고는 어릴 적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기본적인 코드를 하나씩 짚어봤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버지가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지. 서툰 손가락으로 기타를 치는 순간 아저씨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대.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기타 선율에 실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겠지.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퇴근 후 매일 기타를 쳤대.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의 유품을 다루는 기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타 치는 게 즐거워지더래. 잠자고 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겠지. 아저씨는 난생 처음으로 작곡도 해보고 자기만의 멜로디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용기를 내서 유튜브에 자기 연주 영상을 올리기도 했대. 물론 아직은 조회수가 많지 않지만 아저씨는 행복하다고 했어. 아버지의 꿈을 자기가 대신 이루어가는 기분이 든다고. 기타를 치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와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말이야.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저씨가 기타를 치기 시작한 이후로 아버지 계정에서 오는 메시지가 뜸해졌다는 거야.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모두 전달된 것처럼 말이야. 가끔 짧은 메시지가 오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길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대. 잘하고 있다. 내 아들.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사랑한다. 이런 식의 짧은 응원 메시지들. 아저씨는 그제야 깨달았대.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말로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아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말이야. 주어서도 아들을 이끌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미스터리하고도 감동적인 메시지였던 거지. 할매가 들어도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겠니? 부모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단다. 아저씨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다고 했어. 때로는 공포스러웠지만 결국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행복으로 이끌어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달은 거지. 이 아저씨는 지금도 가끔 아버지 계정에서 메시지가 오면 가슴이 뭉클하대. 더 이상 무섭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이라고 생각한대. 어떤 날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오래된 팝송 가사가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자주 하시던 농담이 오기도 한데 아저씨는 이제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고 힘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든든한 응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대. 아버지는 비록 세상에 안 계시지만 여전히 아들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정말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지? 이게 바로 감정, 미스터리가 뒤섞인 우리네 인생 이야기 아니겠니? 삶이라는 건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 얘들아, 오늘 할매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어때? 좀 소름 돋으면서도 감동적이지? 이런 미스터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할매에게도 꼭 알려줘. 할매가 너희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산단다. 듣고 싶은 썰이나 너희가 겪은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알려줘. 할매가 다 읽어보고 재미있는 건 또 가져와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줄게.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로 찾아올게. 그 전에 알림 설정해놓는 거 잊지 말고. 바이바이.